왕초보가 꼭 해야 될 4가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의 원인을 알아본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모든 병에는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아형, 1형 당뇨는 인슐린 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생명 유지가 가능한 정도이고, 2형, 성인형 당뇨병은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 당뇨병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본다. 이게 우리가 뭐 암의 진단이 되더라도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항암제를 써야 되는 거, 수술만 해야 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실은 당뇨병도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자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당뇨병도 처음 진단돼 가지고 당뇨병 약을 안 드셔도 되는 아주 경미한 당뇨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당뇨가 아닌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진단됐지만 정말 맞기 싫은 인슐린을 맞아야만 혈당 조절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다? 잘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맞춤형으로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100개를 알고 있어도 나한테 맞는 건 그중에 절반일 수도 있고 단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될 수 있군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마지막이 합병증에 대한 정밀 검사.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당뇨병이 결국은 혈당이 높아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합병증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원인인데 소아형 당뇨, 성인형 당뇨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이제 1형, 2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형 당뇨, 소아 당뇨는요,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만 정상적인 혈당이 유지가 되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어서 한 1% 정도 전체 당뇨에. 그래서 99%는 2형 성인형 당뇨지만 소아 1형 당뇨인지 모르고 몇 년을 지내다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왜 소아 성인이란 타이틀을 뗐냐 하면 70세가 넘어서도 1형 당뇨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소아형은 아닐 거야 라고 오해하시다가 큰 코 닥치는 거죠.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수적인데 하루에 3번, 4번 주사를 맞아야 되고, 2형 당뇨는 초기에만 잘 진단이 되면 약을 안 드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1형 당뇨처럼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병 환자시거나 또는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시다면 꼭 오늘 이 강의 끝나시고 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당뇨병 정상 혈당과 당뇨병 기준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입니다. 그럼 당뇨병은 얼마냐면 126이 넘어가면 당뇨예요. 100만 기억하세요. 공복 혈당 정상 기준만 아시면 돼요.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이 넘으면 당뇨인데, 어저께까지 공복 혈당이 99로 정상인 사람이 내일 갑자기 126으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나빠져요. 오늘 내가 당뇨병 확진을 병원에서 받았어도 이미 5년, 10년 전부터 공복 혈당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126이 넘으면 당뇨죠.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당뇨병 전 단계 때부터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혈당을 낮추도록.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공복 혈당이 높은 분이 있고, 거기 공복 혈당 장애라고 했죠. 식후 혈당만 주로 높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공복 혈당도 높고 식후 혈당도 높으면 하나만 높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도가 더 높을까요? 비슷할까요? 더 높겠죠, 상식적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이란 건 당부화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위에 보시다시피 공복 혈당 기준으로 110 미만, 100에서 109까지는 그냥 공복 혈당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10이 넘어가는 분들은 이 당부화 검사라는 식후혈당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식후고혈당이 같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한 3분의 1에서는 당뇨병이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학회에서는 공복혈당이 110이 넘어가거나 당화혈색소 요즘 많이 아시는데 당화혈색소도 6.1% 이상이 되면 반드시 당부화 검사라는 걸 해서 식후 고혈당이 같이 동반된 당뇨병의 고고고 초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이미 당뇨병이 와 있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했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이제? 99면 정상일까요? 정상 맞잖아요. 왜 이러세요? 자, 그럼 하나만 질문할게요. 공복혈당이 101 나왔어요. 101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아, 이거 정밀 검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복혈당 검사 다시 하시라고 그래요.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해요. 그럼 그때 99로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100일이 나온 사람인데 오늘 검사했더니 99로 나왔어요. 저희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복혈당 100 미만인 사람이 4년 뒤에 공복혈당 수치에 따라서 얼마나 당뇨병으로 넘어간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80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80에서 84인분은 1.2배 많이 안 올라가요. 95에서 99는 4년 뒤에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얼마다? 7배가 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공복혈당이 100 이상으로 넘어갔던 경우는 고위험군이다 생각하고 당뇨병 예방 단계로 돌입해야지. 당뇨병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에요. 옛날에는요 20년 전만 해도 비만한 뚱뚱한 당뇨병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7, 80%는 다 마른 당뇨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연구가 그런 쪽으로 발달했는데 지금은요 70, 80%가 다 비만하신 분이에요. 100kg 넘는 거는 흔하고요. 120, 130kg 넘어가는 당뇨병 환자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당뇨병 예방을 하려면 체중을 5에서 10%만 빼냐? 더 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10년 동안 체중 뺀 거를 유지한 사람과 처음에 신나게 뺐다가 5%, 10% 뺐다가 곧 요요 오는 사람 뭐가 다른지를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운동을 병행한 사람은 유지가 되고 음식만 조심해가지고 뺀 사람은 곧 요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도 중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 열심히 하는 거죠.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중등도 강도 이상. 두 번째로 우리가 당뇨 왕초보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얼마나 심한지 알아본다요. 아까 제가 당화혈색소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혈색소에 혈당이 얼마나 들러붙어 있는지를 보는 게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가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심한 건데 저기 보시면요 6에서 7이 파란색으로 돼 있죠.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니까 6, 7 정도면 사실은 당뇨병으로 억울하게 진단이 됐어도 운동하고 음식 조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2,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10, 11%가 되면 저희가 처음 진단된 당뇨병 환자분이라도 인슐린 치료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는 당화혈색소 혈당의 A고요. B는 혈압의 B, C는 콜레스테롤의 C. 이 앞 글자만 따가지고 얘기인데 아까 당화혈색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 하는데 실은 이게 더 낮으면 좋겠지만 저혈당이 오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너무 낮추면 기운도 떨어져요. 60세 미만은 6.5가 아니라 6% 미만의 정상혈당에 가깝게 하겠지만 대개 70대는 7에서 7.5%, 80세는 8에서 8.5%. 근데 그냥 기억하기 쉽게 6, 7, 8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미세혈관 합병증, 눈 망막 합병증이 있으면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억하시기 쉽게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이 따라서 개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혈압은 어떻게 하냐면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이 있죠. 높은 혈압은 140, 낮은 혈압은 85 미만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제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인데 제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쁜 콜레스테롤도 100 미만이 돼야 돼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일반적으로는 100 미만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만 내가 담배를 피거나 또는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춰야 돼. 70. 근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서 더 55까지 낮추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100 미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인데 100년 교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교육 받으셨어도 아까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해서 연구 결과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바뀐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당뇨병 처음 진단되고 나서 6년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5kg를 빼면 당뇨병 완치가 될까 말까 하는 연구를 영국에서 했어요. 10%, 15kg가 아니라 10%만 체중 감소를 해도 73%가 당뇨병 약 다 끊고 1년 만에 완치가 됐다 이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당뇨가 온 사람 얘기예요. 1형 당뇨가 아니라 2형. 마지막인데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1형 당뇨는요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에요. 어느 날 100 미만으로 완전 정상이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게 1형인데 2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뇨병이 있어도 10년 전부터 고혈당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이미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 되자마자 합병증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위에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이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당이 조절이 잘 되신 분은 3년이나 5년 뒤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 대혈관 합병증 더 무섭죠. 뭐 심근경색, 뇌경색 이거 다 사망 원인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당보다 혈압, 고지혈증, 흡연, 유전소인 이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이미 당뇨병 오기 전부터 흡연을 20년 이상 줄담배로 했다. 이거 무조건 검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당뇨병 원인을 안다. 처음 진단되자마자 원인에 대한 걸 안다. 당뇨병이 얼마나 심한지 봐야 된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합병증 검사 꼭 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당뇨병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